반가워. 오늘은 존니의 주식, 왜 주식인가라는 그 책을 가지고 이제 매도 시점에 대해서 좀 약간 얘기를 해보려고 해. 이 책은 보면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게 내가 이제 21년 4월 달에 이제 주식 처음 시작할 때쯤에 이제 샀던 책이고 굉장히 그 주식에 대한 기본 개념을 갖다가 투자하는 방법에 대한 기본 개념을 잘 정립해 준 그런 책이야. 정말 이 책은 추천하는 게 무슨 동화책 읽듯이 정말로 쉬워.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주식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한테 강력하게 나는 추천을 하고, 어, 이걸 통해서 이제 그 다음 책들 뭐 여러 가지들을 하나하나씩 더 추가를 해가면은, 정말로 그 좋을 것 같아. 내 개인적인 추천이야. 그래서 뭐 내가 존니 선생님하고 뭐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든지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물론 뭐 이제 작년에 한번 그 존니 선생님이 하시는 그 부자학교 가가지고 뭐 이 책에 이제 이렇게 뭐 사인도 받고 뭐 그런 건 했지만, 뭐 그런 걸 떠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책 자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제 쉽고 좋기 때문에, 뭐 쉽다는 것은 좋은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강조를 하고 싶었고, 이 책에서 오늘 내가 할 얘기는 뭐냐면, 이제 주식을 갖다가 얼마나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주식을 이제 팔아야 되는 시점은 언제인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책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은 인덱스를 내가 이렇게 붙였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일단은 얼마나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나, 그거에 대해서 여기 내가 밑줄 친 부분이 있거든. 보면은 내가 한번 읽어볼게. 주식을 살 때는 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아이들의 경우 지금 투자하면 적어도 30년 후에 찾는다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단타를 생각을 하고 도박성으로 하는데, 사실 개미가 이제 주식을 하면서 자산을 축적하려면 무슨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처럼 이렇게 최소 어린 애들 같은 경우에는 30년 정도는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적립식으로 해서 무슨 연금 넣듯이 계속 이렇게 사고 있는 거지. 그런 식으로 이제 주식을 투자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나는 알진 못했는데,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30년 최소 그 정도의 기간이 지나서 충분한 자산이 된 후에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그걸 갖다가 매도를 하면서, 이제 뭐 내가 여유 있게 살고 싶을 때는 뭐 그런 방식으로 이제 그걸로 이제 자산을 사용을 해 나가면 되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이제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최소한 뭐 어린 애들 같은 경우에는 30년, 그리고 이제 좀 나이 든 사람들은 내 생각에는 못해도 15년에서 20년은 보유를 해야 한다. 그래야지만 이제 복리 효과라는 것도 누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자산이라고 할 만한 규모가 될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 어쨌든 간에 이제 주식의 접근은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이제 그 중간중간마다 이제 매도를 부득이하게 해야 되는 상황들이 좀 발생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 책에서는 이제 세 가지 그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 세 가지 상황이라고 말을 해야겠다. 그 세 가지 상황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고 있어. 그 내용을 내가 또 읽어주면, 일단은 이제 뭐 여기 보면은 첫 번째는 주가가 처음 살 때에 비해 과도하게 올라 그 회사의 실질 가치보다 훨씬 더 비쌀 때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기업의 그 한 주당 가격을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해봤더니 뭐 500불이었다. 그 정도가 이제 적정 가격인데, 사람들의 어떤 심리라든지 어떤 특정 뉴스로 인해 가지고 그 가격이, 회사 가격, 그 주식 가격이 예를 들어서 뭐 1,500불이 갑자기 돼버렸어. 엄청나게 이제 떡상을 한 거지. 그러면은 내가 생각을 하는 그 회사의 가치는 500불인데 지금 갑자기 어떤 이슈로 인해서 1,500불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때는 그 회사 주식을 팔라는 얘기야. 왜냐면 결국에는 이제 그 어떤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 기업의 가치에 그 수렴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는 다시 말해서는
1,500불이 되더라도 나중에는 그 기업 가치라고 하는 그 500불의 수준으로 내려오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지금의 상황은 굉장히 이제 팔기 좋은 상황이 된다는 거지. 말도 안 되게 이제 거품이 낀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 이제 매도를 해서 이제 현금화를 한 다음에 다음 뭐 또 가치 있고 싼 주식을 또 살 수가 있는 거야.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 회사의 경영이나 영업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회사의 미래 가치가 하락할 것으로 판단될 때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회사에서 만약에 개발을 하고 있는 어떤 특정 제품이라든지 그런 거에 이제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제 CEO가 뭔가 도덕적으로 크게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회사의 어떤 그 회계 장부를 갖다가 이중 장부로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오다가 이게 발각이 됐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이 있겠지. 그리고 뭐 코닥 같이 뭔가 필름 이제 기술을 갖고 있었는데 디지털 카메라 기술로 이제 전환하면서 사장된 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미래 가치가 하락을 할 거라고 이렇게 예상되는 부분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자기가 볼 때 더 이상 기업에 미래가 없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기업을 팔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면은 뭐 당연히 이제 회사의 가치가 갈수록 더 떨어지게 될 테고 또 그렇다 보면은 이제 주가 역시도 이제 떨어져서 결국에는 나의 자산이 이제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뭐냐면, 보면 여기 마지막에 써져 있어. 세 번째는 매력적인 기업을 새로 발견했을 경우다. 맞아. 그러니까, 어, 이런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떤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을 갖다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꽤 많이 오랫동안 보유를 하고 있었어. 그리고 이제 한 주 한 주씩 계속 사왔단 말이야.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저렴하면서 그 기업 가치보다도 저렴하면서 또 이렇게 비전도 훨씬 더 좋아. 그리고 확장성도 좋고 또 실제로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 부분도 있어. 그리고 앞으로 수익률도 훨씬 더 넓어질 것 같아. 뭐 그런 기업을 예를 들어서 발견했단 말이야. 그리고 이거는 또 놓치기가 싫어. 그런데 현금이 없어. 그러면은 기존에 내가 그렇게 보유하고 있던 그 주식을 갖다가 일부 매도를 해서 그 현금으로 또 내가 이번에 새롭게 발견해 된 그 기업을 갖다가 살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매도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어쨌든 이제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인데, 어, 이게, 그러니까 이 책을 소개를 하면서도 동시에 이제 그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를 좀 결론 내자면 일단은 처음에 이제 주식을 시작을 한다면 이 존니의 왜 주식인가 같은 이렇게 정말로 쉬운 책을 일단 시작했으면 좋겠고 단타적인 그런 거를 갖다 추구하는 책은 보지 말고 장기 투자를 갖다가 이제 추천을 해주는 책을 최대한 좀 추천을 하고 그리고 요 안에서도 봤듯이 이제 장기 투자를 한다는 거는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 30년 이상, 그리고 좀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5에서 20년 정도는 최소한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 각오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매도는 웬만해서는 하지 말되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아까 세 가지 그런 이유들이 있을 경우에만 이제 매도를 해서 또 그걸로 또 이제 계속 투자를 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현금화를 해가지고 그걸 쓰겠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오늘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 다음 영상에서 봐. 안녕.